어젯밤에 71세 남성이 잠자던 중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그의 가족은 완전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전날까지도 그는 완전히 건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고 신호도, 심각한 건강 문제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수많은 다른 밤과 같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그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까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70세를 넘으면 특정 밤 시간대 습관이 건강을 조용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조차도 모르게 말이죠. 이 습관들은 뇌졸중, 심장마비, 심지어 수면 중 갑작스러운 사망과 같은 심각한 문제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70세 이상이라면 피해야 할 4가지 취침 습관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사소하고 해로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장기적인 건강과 수면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예상치 못한 습관일 수도 있고 수십 년 동안 의심 없이 이어온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자신을 보호하고 더 잘 자며 아침에 더 상쾌하고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습관은 많은 노인들이 밤마다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인데 이는 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대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습관 번호 1. 잠자기 직전에 무거운 식사하기.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가장 간과되지만 위험한 습관 중 하나는 저녁 늦게 무거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는 수년간 그렇게 해왔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음식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밤에 먹는 음식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먹는 시간든 심장 건강, 수면 품질, 그리고 전체적인 밤 시간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에는 저녁 9시에 큰 식사를 급히 먹어도 별 문제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 분해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이것은 위산 역류, 수면 방해, 혈압 급상승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모두 밤에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 통증, 가슴 불편감, 또는 심장 박동감이 갑자기 깨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 원인은 밤늦게 먹는 습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잠자기 전에 큰 식사를 하면 몸이 완전히 이완되지 못합니다. 깊고 회복적인 수면으로 전환되는 대신 음식 분해에 집중하게 됩니다. 위장은 산을 분비하기 시작하고 소화계는 활발히 작동하며 심장 박동수는 높아집니다. 이때는 오히려 느려져야 할 때입니다. 이 상태는 몸이 가벼운, 불안정한 수면 상태에 머물게 하며 이는 급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상상해 보세요. 편안한 밤을 위해 파스타나 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습니다. 물론 잠자리에 들 때는 배가 부른 느낌이지만 바로 그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누워서 잠을 자면 중력이 위산이 제자리에 머물도록 돕지 못해 위산이 목구멍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기침을 하거나 숨이 막히거나 가슴에 익숙한 화끈한 통증을 느끼며 깨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현상이 반복되면 만성 위산 역류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드는 단순히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 이상입니다. 목을 손상시키고 기도의 근육을 약화시켜 수면 중 음식이나 위산이 우연히 흡입될 위험을 높입니다. 이를 흡인이라고 하며 노인들에게는 심각한 감염인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밤늦게 먹는 것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 위험이 높은 경우
이 습관은 밤 동안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연구 결과 저녁을 늦게 먹는 노인은 심장 질환과 관련된 대사문제 발병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루 마지막 식사는 취침 시간 3에서 4시간 전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잠들기 전에 모든 음식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잠자기 전에 조금이라도 먹어야 한다면 위장에 부담이 적은 가벼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작은 한 줌의 견과류, 과일 몇 조각 또는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이 좋습니다. 허브차, 과일 또는 견과류와 같은 가벼운 취침 전 간식을 선택하면 소화 시스템을 과부하시키지 않고 더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당신의 몸은 30대나 40대 때와 같은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밤에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수면 품질을 향상시키고 몸이 필요로 하는 회복을 위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습관 번호 2. 잠자기 전에 너무 많은 액체를 마시는 것. 이제 또 다른 흔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밤늦게 너무 많은 액체를 마시는 것입니다. 네, 수분 섭취는 필수적이지만 특히 70세를 넘어서면 수분 섭취의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밤에 여러 번 화장실을 가기 위해 깨는 경우가 많다면 저녁에 마시는 수분량을 다시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수면 방해는 유일한 단점이 아닙니다. 이 습관은 낙상 위험, 심장 부담, 장기적인 인지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광이 소변을 장시간 저장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근육 긴장이 약해지고 신장 기능이 변화하며 심지어 소량의 액체도 급한 배뇨 욕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큰 잔의 물, 차, 주스를 마신다면 수면 방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벼운 불편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 정도라면요.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어두운 밤, 잠에서 깨어나 배가 부른 상태로 침대에서 빨리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은 혈압을 적절히 조절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어나거나 서 있을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어지러움, 방향 감각 상실, 심지어 기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현상을 원인을 모르고 경험하며 불행히도 이는 야간 낙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화장실에 가는 단순한 행동이 골절, 머리 부상 또는 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밤에 여러 번 깨어나는 것 야간 배뇨, 낙터리어, 라고 불리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불을 켜거나 침대에서 일어나면 내가 혼란을 겪고 아침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멜라토닌 생산을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몸이 깊은 치유 수면에 들어가는데 의존하는 호르몬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혈압이 상승하며 인지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밤에 자주 깨는 노인들은 수면 장애로 인해 치매 및 기타 기억 관련 질환 발병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수분 섭취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핵심은 수분 섭취 시점입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수분을 오전이나 오후 초반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오후 늦게까지 대부분의 수분 섭취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녁에 갈증을 느낀다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대신 작은 양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을 주의하세요. 커피, 블랙티, 일부 탄산음료는 이뇨제 역할을 하여 몸이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하게 합니다. 이는 수면 방해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3시나 4시 이후에 이런 음료를 마신다면 밤중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음식과 약물에는 숨겨진 수분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수프. 수분이 많은 과일, 특정 약물은 특히 저녁에 섭취할 경우 수분 섭취량을 몰래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녁 습관을 조금만 의식적으로 조정하면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하고 밤늦은 낙상 위험을 줄이며 장기적인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번호 두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아이콘을 켜서 중요한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유용하고 인생을 바꾸는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습관 번호 3.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 따뜻하고 편안한 침실은 특히 추운 계절에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70세 이상이라면 수면 환경을 너무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조용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더 빨리 잠들기 위해 온도 조절기를 높게 설정하거나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은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이 심장 질환, 탈수, 수면 장애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명확한 경고 신호 없이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은 점점 신뢰할 수 없어집니다.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작동하던 냉각 메커니즘, 예를 들어 땀 흘리기 느려지기 시작해 특히 밤에 체온이 과도하게 상승하기 쉬워집니다. 신체가 과열되면 심장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과도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이 추가적인 부담은 심혈관 시스템에 심각한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고혈압, 순환기 문제 또는 기존 심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밤중에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나거나 불안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숨이 차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몸이 체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신호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침실 환경은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밤에 발생하는 경미한 탈수 상태도 혈액을 약간 두껍게 만들어 혈전,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들에게서 더 위험합니다. 다음 사례를 고려해 보세요. 74세 퇴직자 김영수는 침대에서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온도 조절기를 편안하게 느껴지는 75도로 설정하고 두꺼운 이불에 몸을 감싸고 잠들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김 씨는 뒤척이며 잠을 못 자고 아침에 땀에 젖은 채로 일어나며 몸이 무겁고 피로감을 느낍니다. 김 씨가 모르는 것은 그의 수면 환경이 몸이 깊은 회복 수면에 도달하는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수면은 밤 동안 몸을 수리하고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방의 온도를 조금만 낮추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체온이 약간 떨어지면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신호가 활성화되어 더 깊고 편안한 수면 단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깊은 수면은 기억력, 면역 기능, 기분, 전반적인 건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중요합니다. 실제로 시원한 방에서 정기적으로 잠을 자는 노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더 상쾌하고 정신이 맑으며 신체적으로 활력이 넘친다고 보고합니다. 그렇다면 수면 온도의 최적점은 어디일까요? 전문가들은 최적의 수면 품질을 위해 침실 온도를 화씨 60대 67도 사이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온도가 조금 차갑게 느껴진다면 열을 가두는 두꺼운 합성 소재 대신 통기성이 좋은 가벼운 면, 이불을 사용해 보세요. 습기를 흡수하는 부드러운 수면복을 입는 것도 밤새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간단한 해결책은 창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작은 선풍기를 틀어 공기 순환을 촉진하세요. 이 방법은 방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공기질을 개선해 호흡기 문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호흡기 문제 예방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아침실을 더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더 깊은 수면을 취하며 아침에 더 휴식한 느낌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면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인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지만 놀랍게도 위험한 습관입니다. 습관 번호 4. 잘못된 자세로 잠들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자는 자세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편안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잠자는 자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잠자는 자세는 호흡을 방해하고 혈액순환을 제한하며 장기적으로 심부전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점은 많은 노인들이 매일 밤 무의식적으로 이 습관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긴장도가 약해지고 폐 용량이 줄어들며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부적절한 자세로 수시간을 보내면 혈관이 압박되어 산소 섭취가 제한되고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수면 중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는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또는 야간 심혈관 부담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을 대고 평평하게 자는 자세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자세 중 하나입니다. 등으로 누워 있을 때 중력은 혀와 목의 연조직을 아래로 당겨 기도를 좁히고 자유롭게 숨쉬는 능력을 부분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는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고 시작되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지만 이는 심장질환, 고혈압, 심지어 급성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정민 씨를 생각해 보세요. 76세로 항상 등을 대고 평평하게 자던 분입니다. 그의 아내는 밤에 가끔 몇 초 동안 숨을 멈추고 큰 숨을 들이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이를 단순히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정민 씨는 아침에 완전히 지친 상태로 깨어나며 두통과 집중력 저하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의사에게 이 문제를 언급했고 그때야 자신의 수면 자세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단되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었고 매밤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없더라도 수면 자세는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옆으로 자는 것은 심장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 혈액순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 질환을 가진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으며 폐와 다리에 체액이 쌓이는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세 이상인 경우 가장 건강한 수면 자세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왼쪽 옆으로 자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자세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기능을 지원하며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위산 역류나 가슴 쓰림을 겪는 경우 왼쪽으로 누워 자면 위산이 목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 밤중에 깨는 횟수를 줄이고 수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다음 팁을 시도해 보세요. 몸 전체를 지지하는 베개를 사용해 등 쪽으로 굴러가지 않도록 합니다. 지지형 베개를 사용해 머리를 살짝 들어올리면 기도를 열어 호흡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이나 경직이 걱정된다면 무릎 사이에 베개를 넣어 척추를 정렬하고 하부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수면 자세를 이처럼 간단히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체 자세를 최적의 호흡, 혈액순환, 심장 기능에 맞게 조정하면 야간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아침에 상쾌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4분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을 켜서 중요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우리에게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지막 생각.
이제 우리가 다룬 4가지 취침 습관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70세를 넘어서면 건강에 조용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다음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취침 직전에 큰 식사를 하는 것, 수면 전 과도한 액체 섭취, 침실을 너무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신체에 맞지 않는 자세로 잠드는 것. 이 모든 습관은 심장에 영향을 미치고 수면을 방해하며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좋은 소식은 모두 개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위험 요소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저녁 루틴에 몇 가지 의식적인 변화를 가하면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으며 심각한 문제의 위험을 줄이고 매일 아침 더 강하고 경쾌한 기분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중 어떤 습관이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밤에 한 번 이상 깨는 경우가 있나요? 수면 중 과도하게 더운 느낌을 받거나 아침에 몽롱한 상태로 깨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수년간 등 쪽으로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영향력을 깨닫지 못하셨나요? 어떤 상황이라도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 이미 해결의 절반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 과제입니다. 이 중 한 가지 습관을 선택하고 조정해 보세요. 저녁을 조금 더 일찍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를 낮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을 연습해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수면의 질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에 의미 있는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배운 한 가지를 공유해주시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나아가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